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스크립트를 여러 개의 도면에 한 번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앞의 영상들에서 설명을 했다시피 스크립트는 미리 정해져 있는 내용을 사용자가 중간에 개입하는 과정이 없이 일방적으로 단방향으로 실행만 해주기 때문에 이 기능을 사용을 하면 아주 쉽게 여러 개의 파일에 동일한 내용을 실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중간에 개입을 하지 않으니까 이런 게 가능한 거고요. 그걸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스크립트 프로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오토데스크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구글에 오토데스크 스크립트 프로 이렇게 검색을 하면 홈페이지로 연결돼서 쉽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 적혀 있는 스크립트 프로라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해서 사용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스크립트 프로라는 걸 활용을 해서 스크립트를 여러 개의 파일에 집어넣어 볼 텐데 단순한 기능을 사용을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저는 미리 만들어 놓은 3개의 리습을 실행하는 과정을 보여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이미 작성되어 있는 점들의 좌표를 찍는 리습을 활용을 한 걸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엔 P라인, 폴리라인의 각 정점에 좌표를 찍는 걸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 개의 파일을 연이어서 출력하는 과정을 보여드릴 겁니다. 자, 이 스크립트라는 건 사용자가 중간에 개입하는 과정이 없어야 하죠. 그래서 제가 사용할 이 리습들은 모두 사용자가 중간에 개입하는 과정 없이 일괄 실행되도록 리습들을 조금씩 다 손봐 놓은 상태예요. 자, 가장 먼저 좌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예제 도면을 몇 가지 만들어 놨는데 전부 다 점이 찍혀 있는 상태예요. 점의 개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제가 마음대로 랜덤하게 막 찍어뒀습니다. 그리고 사용할 리습은 제가 손을 조금 봐둔 리습이죠. 명령어로는 xya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할 거예요. 이걸 사용을 하면 점을 선택하는 과정 없이 도면에 있는 모든 점에 좌표를 찍습니다. 좌표를 찍을 때에는 지지선의 첫 번째 점은 좌표의 위치에 그대로 들어가지만 두 번째 위치는 어딘가 조금 움직여진 위치에 있어야 하죠. 저는 그 값을 X축으로 100, Y축으로 100을 삼았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는 실행을 한번 해보시면 알 겁니다. 자, 그래서 도면에서 XYA라는 커맨드를 입력을 하면 도면에 있는 전체 포인트, 점들의 좌표가 이렇게 찍히게 될 겁니다. 여기에서 요 위치가 점이 있던 위치고 요 위치가 요 점의 좌표에서 X축으로 100만큼, Y축으로 100만큼 커진 위치예요. 그러니까 리스 파일에서 저거의 위치를 조절을 하고 싶다면 XYA라는 커맨드를 찾은 뒤에 거기에서 100과 100이라고 입력되어 있는 요 부분을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지지선에서 요 짧은 선의 길이가 너무 짧기 때문에 화살표가 화살표로 표시가 되지 않는데 요 값을 적절한 값으로 입력을 하면 화살표까지 표시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만든 xya라는 커맨드는 사용자의 입력 없이 일괄적으로 점을 다 찍어버립니다. 이렇게 리습을 실행을 한 뒤에 우리가 해줘야 될 건 도면을 저장하는 일이죠. 스크립트를 돌려서 여기까지 좌표까지 생성을 한 뒤에 그냥 도면을 닫아버리면 우리가 만든 요 다중 지시선들이 저장되지 않을 테니까 도면을 저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사용하는 기능이 세이브가 아니라 퀵 세이브예요. q 세이브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세이브라는 기능을 사용을 하면 도면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는 기능 save as가 실행이 되게 돼요. 그래서 q save라는 기능을 사용을 해야 도면의 이름을 바꾸지 않고 이 상태 그대로 동일한 파일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별표가 사라졌죠? 별표가 사라졌고 도면이 저장이 됐으니까 당연히 백업 파일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과정을 스크립트로 어떻게 만드느냐 그것도 알아봐야겠죠. 일단 백업 파일을 다시 돌려 놓을게요. 이렇게 돌려 놓은 다음에 스크립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메모장을 열어서 스크립트를 그냥 짜주기만 하면 되겠죠. xya라는 커맨드를 입력을 하고 엔터를 눌렀습니다. 여기에서 엔터를 입력을 해도 되고 스페이스바로 입력을 해도 되는데 자신이 없는 분들은 엔터로 하시는 게 조금 더 확실할 거예요. 자, 이렇게 xya라는 커맨드를 입력을 한 다음에 좌표가 다 찍혔으면 도면을 저장해 줘야 됩니다. 퀵세이브라는 명령어를 타이핑을 한 다음에 엔터를 눌러서 실행을 해줘야겠죠. 이게 스크립트의 끝이에요. 여기까지만 저장을 하면 스크립트는 모두 다 만들어진 겁니다. 자, 스크립트 파일을 저장을 할게요. xy.scr 확장자가 scr인 파일로 저장을 하고 요걸 여러 개의 도면에 실행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될 게 스크립트 프로를 사용을 하면 현재 열려있는 오토캐드를 사용을 하질 않아요. 캐드를 하나 더 실행한 다음에 거기에서 도면을 편집하고 저장을 합니다. 때문에 스크립트 프로에서 열 도면은 다른 프로그램에서 열려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열려있던 도면들을 모두 닫은 겁니다.
제 스크립트 프로에는 기능이 몇 개 없어요. 왼쪽은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겁니다. 어떤 도면 파일들을 로드할 것인지 매번 로드하면 귀찮으니까 그 목록을 별도의 파일로 저장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요건 거의 쓸 일이 없을 거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정도만 사용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두 번째에서는 어떤 파일에 스크립트를 실행을 할 거냐를 정하는 부분입니다. add를 눌러서 내가 로드하고 싶은 도면들을 쭉 불러와 주면 되는 거죠. XY 샘플에 있는 3개의 도면을 다 불러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add from folder 이 버튼을 사용을 해서 특정 폴더에 있는 모든 도면을 불러와라 이렇게 시키셔도 돼요. 어차피 기능은 똑같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행시킬 도면들을 불러왔으면 스크립트 파일을 갖고 와야 할 차례입니다. 앞에서 만들었던 스크립트를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세팅을 하면 그 다음에 실행해주기만 하면 되는데 체크되어 있는 거에 실행을 할 거냐, 체크는 되어 있지만 그 중에 요거 얘만 실행을 할 거냐, 이런 식으로 체크와 도면 선택 이렇게 두 가지 버튼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에 있는 failed는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일단 체크되어 있는 것들의 실행을 일괄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스크립트 프로란 기능을 실행을 하면 컴퓨터가 오토캐드를 하나 더 실행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도면을 열어서 스크립트를 돌리고 다음 도면으로 넘어가고 다시 스크립트를 돌리고 다음 도면으로 넘어가고 이런 과정들을 반복할 겁니다. 자, 이렇게 기능이 모두 끝나면 오토캐드는 자동으로 종료가 되고요. 스크립트 프로에서는 로그 파일을 확인을 할 거냐는 메시지를 보여줘요. 이 로그는 실행될 당시에 명령형에 반환되는 메시지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보시다시피 한글은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을 보기 힘들기는 합니다. 영문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정확하게 영어로 다 기재가 돼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기는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스크립트 프로의 작동이 끝났으면 제대로 실행됐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도면을 열어볼 차례입니다. 이 3개의 도면을 오토캐드에서 열어보면 좌표가 전부 다 작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이렇게 동일한 스크립트를 여러 개의 파일에 한 번에 일괄 실행을 해주는 게 스크립트 프로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요걸 활용하면 여러 가지 작업을 아주 편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P라인입니다. 폴리라인의 각 정점 끝에 좌표를 생성을 해줄 건데 제가 만들어 놓은 명령어의 이름은 XYPL이에요. 요걸 입력을 하면 각 폴리선의 정점에 좌표를 자동으로 입력을 해줄 겁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 점과 요 점, 요 두 개의 좌표를 구성을 하게 되어 있어요. 리습을 열어보면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과 똑같은 위치에 요번에는 500, 500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점에서 요 점까지의 좌표는 X축으로 500, Y축으로 500 증가한 위치에 점이 찍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점을 찍었으면 마찬가지로 Quick Save라는 기능을 사용을 해서 도면을 저장을 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자, 이 과정을 스크립트로 적어보자면 너무 간단하죠? 그냥 XYPL이라는 명령어를 타이핑을 하고 엔터를 눌러서 실행을 한 다음에 Quick Save라는 명령어를 타이핑을 하고 엔터를 눌러서 실행을 해주는 거, 요거밖에는 없어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해서 스크립트를 전부 다 구성을 한 다음에는 확장자가 scr인 파일로 저장만 해주면 됩니다. 스크립트 안에 한글이 들어가 있으면 ANSI로 해줘야겠지만 지금은 한글이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굳이 인코딩 양식을 바꾸지는 않아도 돼요. 자, 이렇게 스크립트를 전부 다 구성을 했으면 사용할 도면을 모두 닫아줘야 되고요. 그 다음엔 스크립트 프로에서 사용할 도면을 로드를 해주면 됩니다. 도면을 열고 요번엔 스크립트가 바뀌었으니까 스크립트도 바꿔줘야겠죠? 이렇게 스크립트 세팅하고 도면 열고 그 다음에 실행만 해주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진행을 하면 컴퓨터가 알아서 오토캐드를 열어서 도면을 열고 제가 입력해 놓은 스크립트를 실행을 하고 다음 도면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좌표를 지가 알아서 찍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작동이 끝나면 마찬가지로 스크립트 프로에서 로그 파일을 확인을 할 거냐는 대화상자를 보여주게 되고요. 이 내용을 굳이 확인하실 필요는 없을 거예요. 닫아준 다음에 도면이 제대로 저장이 됐는지만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모든 파일에 좌표가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으면 원하는 작업은 끝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스크립트 프로를 실행을 해서 좌표를 찍는 과정을 보여드렸는데 이번에는 출력하는 과정을 보여드릴 거예요. 출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제 도면은 3개의 도면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번에는 1 몇, 2번에는 2 몇, 3번에는 3 몇이라고 각각의 자리에 이렇게 문자가 찍혀 있고요. 제가 만들어 놓은 리습은 특정 블록이 특정 용지에 가득 차도록
fit이라는 맞춤이라는 옵션을 사용을 해서 출력하도록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용한 블록의 이름은 A4라는 블록이에요. 리습을 열어보면 설정들을 이것저것 바꾸실 수가 있는데 본인이 사용하고 싶은 것에 맞춰서 설정들을 바꿔줘야만 합니다. DWG2 PDF라는 플로터를 사용을 할 거고요. 거기 저장이 되어 있는 요 용지를 사용을 할 텐데 지금 저는 한글 버전을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요 상태에서 요 리습을 실행을 하면 출력되지 않고 에러가 나올 거예요. 왜냐? 용지의 이름이 틀렸기 때문이죠. 영문 버전에서는 ISO full bleed라고 되어 있지만 한글 버전에서는 요 용지의 이름이 ISO 전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리습을 수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꼭 본인이 직접 플롯이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해봐야 됩니다. yes를 입력을 하고 모형에서 출력을 할 건데 출력 장치의 이름은 dwg2pdf.pc3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용지의 크기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한글 버전이기 때문에 용지의 이름이 전부 다 한글로 적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사용하고자 하는 ISO 전체 페이지는 요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210일 수도 있고 297일 수도 있고 저는 297이 앞에 있는 걸 사용을 했죠. 그러니까 A4 중에 297이 앞에 있는 걸 복사를 해서 리습에 붙여 넣어서 편집을 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친구를 복사해서 메모장으로 돌아와서 붙여넣고 리습을 저장을 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리습을 저장을 할 때에는 이렇게 한글이 들어가 있으면 반드시 인코딩 양식을 ANSI로 바꿔줘야만 합니다. 이렇게 바꿔놓고 저장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본인이 출력하고자 하는 내용을 끝까지 전부 다 입력을 해놔야만 제대로 실행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리습 파일의 편집이 끝났고 저장까지 마쳤으면 더 이상 리습에서 할 일은 없습니다. 파일을 닫아주시고요. 오토캐드로 넘어와서 사용만 해보시면 돼요. 내용을 바꾼 게 있으니까 로드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로드를 한 다음에 명령어는 plot pdf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 기능을 사용을 하면 출력할 블록의 이름을 물어볼 거예요. 저는 앞에서 블록의 이름을 A4라고 정했다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블록의 이름을 입력하고 엔터를 입력하면 컴퓨터가 알아서 출력을 진행을 해줄 거예요. 총 12개의 블록이 있기 때문에 출력은 총 12번 될 겁니다. 잠깐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렇게 총 12개의 파일이 출력된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이 과정을 만들어 보자면 명령어인 plot pdf라는 걸 입력을 했죠. 그 다음에 엔터를 눌러서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블록의 이름을 입력을 하고 엔터를 눌러서 실행을 했습니다. 제가 작성한 리습은 출력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도면에 작성되어 있는 데이터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면을 저장하는 Quick Save라는 기능은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입력을 하면 원하는 내용은 전부 다 작성이 된 거니까 스크립트로 이 친구를 저장만 해주시면 돼요. 저는 plot.scr이라고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제가 작성한 내용 안에 한글이 없으니까 인코딩 양식은 굳이 안 바꾸셔도 되고요. 저장을 한 다음에 스크립트 프로에서 저장한 내용을 실행만 시켜주면 되는데 실행하기 전에 열었던 도면은 반드시 닫아주셔야만 해요. 도면이 열려 있으면 제대로 기능이 실행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닫아주고 출력할 도면들을 전부 다 로드를 시켜준 다음에 실행할 스크립트만 정해서 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플롯이라는 스크립트였죠. 자, 이렇게 실행할 도면과 스크립트를 모두 다 설정을 했다면 실행만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컴퓨터가 알아서 오토캐드를 열어서 각 파일의 출력 영역을 찾아서 출력을 한 다음에 결과를 화면에 표시를 해줄 거예요. 자, 이렇게 긴 시간이 흘러서 36장이나 출력을 해야 돼서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는데 이렇게 실행이 끝나면 마찬가지로 로그 파일을 볼 거냐고 물어보고요. 실행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잘 출력이 된 건 done이라고 표시가 될 거고 failed라고 실패한 것들도 표시가 될 겁니다. 출력된 결과물을 살펴보면 총 36장의 PDF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26장밖에 나와 있지 않죠? 1번에서 총 7개만 출력이 됐고 2번에서도 총 7개만 출력이 됐고 3번에서는 총 12개가 출력이 됐어요. 자, 이렇게 실행이 됐으면 제가 원하는 대로 완벽하게 실행이 되지는 않은 상태죠. 그러면 실패한 것들에만 스크립트를 다시 돌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있는 버튼이 failed라는 버튼이에요.
스테이터스가 failed라고 되어 있는 것에만 다시 스크립트를 실행을 해주는 기능인데, 이 상태에서 그냥 돌려봤자 실패한 거에 실패한 걸 또 돌리니까 어차피 실패를 할 겁니다. 그러면 뭔가 설정을 바꿔줘야 되는데, 그 설정이 바로 요 settings에 들어가 있는 설정이에요. 스크립트 프로도 당연히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주로 실패하는 이유는 바로 요 친구입니다. Process timeout per drawing in second. 요것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예제로 보여드린 건 아주 간단한 도면이었죠. 사각형에 문자가 하나 써있는 게 12개 반복되어 있는 건데, 실제로 스크립트를 돌릴 도면들은 굉장히 무겁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행을 할 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 제한이 30초로 걸려 있기 때문에 30초 동안만 실행하고 도면을 강제로 닫아버린 거예요. 요건 각 도면당 스크립트를 실행할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저는 30초로 제한을 했지만 100초로 바꿔놓고 실행을 하면 제대로 완벽하게 출력이 될 겁니다. 요 숫자는 본인이 사용하는 도면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숫자를 크게 늘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외에도 몇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다지 쓸모있는 건 없는 것 같고요. 요 시간 제한만 본인이 사용하는 도면에 맞춰서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시간을 늘려놓고 다시 한번 스크립트를 돌리는데, 스크립트를 돌리기 전에 1번과 2번에서 출력한 내용들은 싹 제거를 해주고 다시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failed라는 버튼을 클릭하면 실패한 거에만 스크립트를 다시 실행을 시켜줘요. 자, 저는 플롯 1번 도면에서 실패가 한 번 더 떠서 다시 한번 별도로 한번 돌려줬는데, 이런 식으로 실패한 거에만 재실행시킬 때에 failed라는 버튼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작업 시간을 제한을 할 때에는 요걸 수정하면 된다는 거, 요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여러 개의 도면에 동일한 작업을 반복해서 하는 걸 조금이나마 줄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번 영상에서 제가 설명할 스크립트 프로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혹시라도 이해되지 않는 게 있다거나 궁금한 게 있는 분들은 댓글이나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빨리 확인을 하고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